네, 안녕하세요. 조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에 힘 빼고 글씨 쓰는 법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이거 진짜 몰라? 하시는 분들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을 활용해서 펜 잡는 법부터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펜 뭐 아무렇게나 잡으면 되지 않아? 뭐 편한 대로 잡으면 되지 않아? 이제 와서 뭔가 습관을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손목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타이핑 치는 것도 힘들고 오랜 시간 글씨 쓰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힘 빼고 글씨를 써! 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다가 힘 빼고 써!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글씨가 개판으로 바뀌게 되죠. 타당도가 없어지는 거죠. 정확도가. 그래서 배워왔습니다. 펜 지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펜을 질 때 손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엄지가 이 검지를 덮는 파지법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이 엄지랑 검지랑 중지랑 애매한 위치에 있죠. 자, 요런 파지법을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손목에 있는 힘줄과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기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다. 이 파지법이. 네, 이렇게 잡고 쓰면 흔들림이 적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건설하는 형님들이 많이 보시면 드릴 앞날 보면은 그래서 펜 지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펜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손이 드릴의 앞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펜이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잡아주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OK 모양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OK 모양이 작잖아요. 여기에 펜이 들어가면 OK 모양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랑 검지랑 이 중지랑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보면은 뼈가 있어요. 그래서 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안착이 되면서 파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올바르게 펜을 잡는 방법이고 힘 빼고 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디월트의 드릴의 앞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지를 해주시면 되고 쓸 건데 요 노트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트의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깨가 인체 공학적으로 봤을 때 밖으로 열리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 저는 이거 똑바로 놓고 쓰라고 엄청 혼났거든요. 오와 열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교육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써보세요. 손목이 일단 뒤집힙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손목이 안 뒤집히려면 어깨가 돌아가야 돼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하기 싫어져요. 근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엄청 편해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요 인체공학적으로 보면 어깨의 뼈 모양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편한 자세가 됩니다. 네, 또 거꾸로 들었네요. 자,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렇게 지으면 2시간 이상 필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지고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필사 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경성식 영단어라고 해서 침착램님 채널에 나왔길래 같이 외워봤는데 진짜 하나 빼고 다 맞췄어요. 100개인가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필사한 거 요겁니다. 그래서 14조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뒷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 3장 통로네요. 이렇게 딱 돌리고 보는 거는 일자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필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살짝 노트를 이 방향으로 돌려라. 이게 딱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방향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됐죠? 그럼 제가 한번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파지를 정확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잡은 다음에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만 이 모양을 만들면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제 3장 통로. 이 펜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미끄럽고 힘을 안 써도 잉크가 적당히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쓸 수가 있으면 빨리 써도 절대 아프지 않아요, 손목이. 자, 21조 통로의 조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글씨의 모양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바꿔서 진짜 손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쓰겠다. 아니면은 내가 5분도 아니야. 1분 썼는데 아프다. 통증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지법으로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어떻게 돼요?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등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 여전히 힘주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힘이 조금씩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일 거거든요. 그때마다 살짝씩 힘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 파지법은 제가 뭔가를 더 안 하려고 해도.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엄지랑 검지랑 붙으면 안 돼요. 여기도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23조 우리가 좋아하는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죠. 적당하게 견고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재밌어요, 글씨 쓰는 게. 그래서 악필이신 분들도 이 파지법으로 바꾸시고 글씨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추락 위험이 있을 때 안전난간 설치해야겠죠. 추락 위험 안전난간 설치. 여러분들도 스스로 정리하실 때는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 위주로 적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갱이 뭐예요? 트랩이죠. 수직갱에서는 15m 이상 될 때마다 10m 이내마다 뭘 설치해요? 계단창. 이렇게. 그리고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건설공사용 비계다리에는 어떻게 해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겠죠. 경사 30도 이하로 해야 되고 15도가 초과될 때마다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설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5가지 쓰시오 하면 요걸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암기할 때 우리가 어찌됐든 이걸 외워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 내용을 적으려고 하면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암기를 뭐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을 써요. 3가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1번은 구조화, 2번은 그림, 3번은 다 쓰고 말로도 한번 뱉어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3가지만 씁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말 무식하게 할 때는 뭐 5번 쓰고 안 외워지면 10번 쓰고 그거에도 안 외워지면 20번 썼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이지 장기 기억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또 뒤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까먹고 없어지는 기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기억으로 바꾸기 위해서 청킹이라고 하죠. 덩어리 만들기.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에서 덩어리 만들 수 있는 거는 계단참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있겠죠. 숫자.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그래서 일반적 내용이 2개. 숫자 더하기 계단참이 2개.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이런 식으로
좀 덩어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 견고한 구조로 할 거 가설 통로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 계단 체험을 할 때 이게 8m 이상이라고 할 때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고, 수직경인 경우에는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 추락 위험 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안 보고, 자, 보지 않고 말로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자, 가설 통로의 구조 5가지 말하시오. 네, 첫째,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둘째, 추락 위험이 있는 공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셋째, 수직갱, 트랩에서는 높이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넷째,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비계다리가 8m 이상일 때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섯째, 경사로는 30도 이내로 하고 15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러면 요거는 다 적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거 이제 필사를 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24조도 똑같은 식으로 하고, 이 한 장을 다 쓰고 내가 말로까지 하고 덩어리를 만들고 말로 하는데 보통 25분이 걸립니다. 이 25분 걸리면 요 한 장 쓰고 한 5분 정도 쉬어요. 담배 한 대 펴. 탐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저는 했고요. 그렇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공부하면 이제 식사 시간이 옵니다. 식사 시간. 점심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밥 먹으면서 좀 더 쉬고,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한 타임을 더 돌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한 거 정리, 말할 수 있는 거랑 말할 수 없는 거랑 그런 거를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기준규칙에 우리 건설에 해당하는 것만 해도 한 30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1차 공부하면서도 기준규칙을 같이 보셔라. 5개 충분히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1시간이면 5개, 이 5덩어리를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가 조금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쉬워서 그렇지, 뭐 뒤에도 마찬가지죠. 뒤에 좀 어려운 거 뭐 있을까요? 타워크레인 요것도 마찬가지죠. 타워크레인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142조. 또 습관 나오네. 이렇게 잡고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물 등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1번 제조사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 제조사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 2번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그러니까 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확인을 받아 설치할 것. 3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매립이나 관통 이상의 강도로 지지할 것. 요거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매립이나 관통으로 지지할 것. 4번 건축 중 구조물, 그러니까 건축 중인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게 벽면을 뚫고서 요 벽면을 뚫고 타워 크레인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캣타워 그려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대충 그려도 되겠죠. 여기다 마스터 하나 그려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타워 크레인인데 벽체 지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덩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1번과 2번은 설치 방법이잖아요. 설치 방법. 방법론적인 거 2개.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거 2개. 이렇게 외워서 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뒤집어요. 뒤집고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워크레인 지지 방식 중에서 벽체 지지에 관한 4가지를 말하시오. 네,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서 설치할 것. 둘째, 설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설치할 것. 셋째, 넷째는 뭐였어요? 구조물 들어갔었죠? 구조물의 벽체에 지지할 때에는 매립이나 관통 이상의 강도를 가지도록 설치할 것. 넷째, 건축 중인 구조물에는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 이렇게 해서 4개를 또 말로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를 그냥 밑줄 치면서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형님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이러면은 뇌에서 거부합니다. 거부 반응이 나와요, 일단. 아,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그 다음 뭐였지? 아, 무슨 미터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근데 숫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었고, 그 중에 숫자랑 계단참이랑 들어가는 게 또 2개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 2개가 있었고, 일반적인 안전 수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떠오를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더 잘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펜 파지법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께 조금 영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이 펜 파지법은 정말 간단하고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노트를 항상 똑바로 놓고만 쓰라고 했지 꺾어서 쓰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도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도 암기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도움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내용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는데도 암기가 잘 안 된다?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공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강의 들을 때는 재밌게 들었는데 막상 혼자 하려고 하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렵고 힘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에 힘을 주고 펜을 쓰시는 분들은 고통까지 수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조금 이 펜은 지금 잘못 잡고 공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노트는 또 오와이어를 너무 맞추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오늘은 끝.